네, 오늘 한 두 가지 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A와 B가 공동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B가 자기는 독립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혼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공동으로 제작한 유튜브를 모두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자기가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영상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례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저작물들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죠. 공동 저작물은 두 사람 이상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제작을 했다. 그런데 A는 머리 부분을, B는 몸통 부분을, C는 팔 부분을, D는 다리 부분을 이렇게 각자 제작을 해서 하나의 비너스 조각을 만들게 되면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이것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A는 국어, B는 산수, C는 사회, D는 자연 이런 식으로 각자 문제집을 써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전과를 만들었다. 자, 이런 저작물은 필요에 따라서 A가 쓴 부분은 국어만 따로, B가 쓴 산수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분리 이용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이런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이 아니고요. 그런 저작물은 우리가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 저작물인데 공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다면은 그 누구는 촬영을 하고 누구는 편집을 하고 누구는 대본을 쓰고 자 이렇게 이렇게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의 영상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영상은 공동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원이 합의해야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즉 공동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복제를 하거나 또는 전송하거나 방송, 공연 등 저작권이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저작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건 역시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인 친구가 반대한다면 유튜브에 올려서는 안 되고 내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A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내려야 합니다. 결국 이 영상은 쓸 수 없는 영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동으로 창작을 하면 서로 분업을 할 수 있고 또 각자의 그 잘하는 부분, 전문 분야 능력을 합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두 사람 사이, 즉 공동 저작자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애써 제작한 영상을 전혀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 공동 저작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동 저작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즉 그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B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A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다. 이런 경우에 그 B의 공동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 위반은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계속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 B에 대해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본을 쓰고 저 혼자
출연했던 영상들인데 다른 한 친구는 영상 촬영만 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촬영된 영상을 편집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전체적으로 그 영상이 잘 되었는지 사부적으로 감수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수만 한 친구가 자기가 전체 연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자,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은 대부분 공동 저작물이 됩니다. 그 공동 저작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그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 미리 계약을 해두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만약에 미리 계약을 해두지 않았다면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뭐 A가 기여한 부분이 50%, B가 기여한 부분이 30%, C가 기여한 부분이 20% 이러면은 그 수익도 A는 50%, B는 30%, C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은 그 기여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법 48조 2항인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면은 결국 각자의 기여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서 분배한다. 즉 n분의 1로 분배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첫째는 원래 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없으면은 기여분에 따라서, 기여분이 불분명하다면 n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 저작물을 제작할 때는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두거나 문서나 이메일 이런 것을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제 공동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상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대본을 쓰고 뭐 출연을 했고 또 영상 촬영을 했거나 또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창작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감수만 한 것 갖고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감수만 한 것 갖고서는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감수도 그 전체 제작 과정을 지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실제로 그 영상 제작에 반영되었다면은 그것은 이제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촬영이나 출연 또 대본 집필 등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 저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기획하고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설비를 뭐 제공한다거나 영상 장비를 이제 제공한다거나 또는 돈을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영상 제작자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사들, 그런 이제 영화사를 우리가 영상 제작자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영상 저작물이 창작에 기여한 영상 저작자들의 권리, 즉 지금 말씀드린 A, B, C, D 이렇게 그 영상 제작에 직접적으로 창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작권을 갖게 된 그 저작자들의 권리는 전부 영상 제작자, 즉 기획을 하고 투자한 사람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투자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영상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콘텐츠의 제작 기법이 발달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또는 회사 같은 조직체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함께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콘텐츠는 그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따라서 대부분 공동 저작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면은 이런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권리 행사나 이용 또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공동 작업을 한 경우에 그 공동 저작자들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중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애써 제작한 콘텐츠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문제는 다수의 종업원이 공동 저작 작업을 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원이 창작한 콘텐츠, 즉 직원들이 창작한 그런 콘텐츠는 직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모든 저작권을 갖게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법 제9조인데요. 따라서 그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도 처음부터 회사가 갖게 되죠. 이런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죠. 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